네. 클램핑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실험을 하다 보시면 이 인풋 크기를 너무 크게 넣었을 때 아웃풋에서 파형이 왜곡되는 현상이 보일 텐데요. 인풋을 이렇게 넣었는데 아웃풋이 약간 이렇게 아래는 큰데 위는 좁거나 심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는 뭐 이렇게나 이런 식으로도 말이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인풋 크기가 너무 커서 아웃풋 스윙이 엄청 큰데 그게 확보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쪽에서 아웃풋 스윙은 이쪽에서 잡힌 DC 아마 여러분 대부분 5V에서 잡힐 텐데 5V를 기준으로 위에 최대 6V까지 아래는 뭐 그라운드 0V까지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5V로 잡혔으면 위로 1V밖에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아웃풋 스윙 출력이 2V 이상이다. 2V면 상관없죠. 근데 4V면 위로 2V가 필요한데 1V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죠. 이럴 때 이제 아웃풋 스윙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DC 바이어스 포인트를 잘 잡아서 아웃풋 스윙을 최대한 확보를 하게 하면 됩니다. 혹은 인풋 시그널을 작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그널 제네레이터를 사용할 때 최소 아웃풋 크기는 픽투픽 20mV입니다. 즉 인풋 시그널이 아무리 커도 픽투픽 20mV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인풋을 나누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때 볼티지 디바이딩 개념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쪽에 인풋이 들어갈 때 저항 R1, 저항 R2가 직렬로 있고 이쪽에 걸리는 전압을 V5라고 하면 V인이 걸린다고 할 때 V5는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V인이죠. R1과 R2가 크기가 같다면 2분의 1만 걸린다는 겁니다. R1이 R2의 9배면 10분의 1만 걸린다는 거겠죠. 이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반적으로 1K옴의 시리즈 저항이 달려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10K 정도가 있다고 하고 이제 DC 블라킹 캡이 있고 1K 옴이 있죠. 그러면 이쪽에 약 50옴을 달고 직렬로 시그널 제네레이터를 연결해 줍니다. 이러면 안에도 50옴, 여기도 50옴이기 때문에 1대1, 즉 2분의 1만 들어가겠죠. 기존에 그냥 있으면 픽투픽 20mV가 들어간데 이제 10mV 픽투픽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보이는 임피던스는 변하냐? 그렇지 않죠. 이쪽에서 볼 때 1kΩ이 시리즈로 달렸고 이쪽에서 아래를 보더라도 1kΩ이 달렸습니다. 그럼 이걸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10분의 1만 넣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가 시그널 제네레이터고요. 이쪽의 임피던스는 450옴이겠죠. 여기는 50옴이니까 이쪽으로 보이는 임피던스는 지금 1K와 뭐
10K 혹은 알파이가 병렬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크고 따라서 이쪽으로 보이는 임피던스는 50옴만 보입니다. 그럼 450옴과 50옴이기 때문에 이쪽에 10분의 1만 걸리겠죠. 그럼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50옴과 450옴이 병렬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기존의 시그널 제네레이터의 임피던스인 50옴만 보이게 되므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쪽에서 아래쪽으로 보이는 임피던스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딩 임피던스 1K와 50옴만 보이게 되는 거죠. 시그널 제네레이터의 50옴.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줘야 볼티지 디바이딩으로 인풋을 넣으면서 이쪽 노드에서나 이쪽 노드에서나 임피던스가 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